자, 입시왕 7월간 상담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도 사연이 많아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소나무 77님이 6월 29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어찌 공부시켜야 하는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연은 펜타킬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인지 고등학교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완전 시골 촌 꼴짜기 지방 국어 75점, 수학 90점, 학원도움 가로하고 영어 99점, 학원도움 사회 80점, 역사 75점, 과학 85점 나온 듯요. 아이 말로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냈다고 했다는데 알 수 없어요. 반에서 2, 3등인 듯 하고요. 이번 시험 거의 다 망한 듯요. 내신은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고 충격인지 이제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학교 개학하고 일주일 만에 시험 처설이 본인이 이번 시험은 완전히 벼락치기 하긴 해서 벼락치기 하긴 해서 망했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고 훨씬 디테일하다고 하네요. 사실상 거의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학교 때는 2주만 벼락치기 하면 거의 90 이상 나오니 노래 가사 같아요. 거의? 아까 그 정실어가 어른 같고 요게 학생 쓴 글 같습니다. 기말고사 또 4주지라서 중간보다는 준비한다고 하긴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성적 변화가 거의 5%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요. 1학년 2학기 때 치고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5학기 80%가 성적이 비슷하다고 하셨고 1학년 2학기 때 변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인데 학원도 영수 다니고 있지만 크게 준비해주는 것 같진 않고요. 또 학원 도움 없이 자기 주도도 안 되는 남자 학생이고요. 아이고. 저는 아이가 첫째이고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어서요. 어찌 가이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시켜 고3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지요. 꼭 도와주세요. 네. 아이도 처음, 어머님도 처음, 고등학교도 처음, 시험도 처음, 다 처음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글이 라임이 좀 맞춰져 있어요. 네. 예, 라임을 잘 맞춰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난감함. 어머님이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어머님의 난감한 속마음을 아주 라임으로 잘 형상화 시켜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죠. 남학생이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뭐라고 그런 거야? 완전 시골 촌 골짜기 지방이다. 완전 시골 촌 골짜기 지방이다. 거기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곧잘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첫 시험 봤는데 수학 영어만 90점대예요. 네, 그리고 보니까 영어가 99점이네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가로치고 이건 학원 도움이다. 학원 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70, 80점대. 예, 이게 중학교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뒤에 학원도 영수 다니고 있지만 크게 준비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써놨잖아. 학원 도움 받아서 90점, 99점인데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원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는 또 학원 도움 없이 난 공부는 안 하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얘 어떡하냐 3년 이제 남았는데 이제 처음 했는데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서 뭐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치르냐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 아이를 입학시킨 학부모님 중에 약 70에서 80%가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요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아이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인 심리 상태나 이런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심리 상태가 뭐고 그냥 흔히 일반고에서 딱 요 정도 성적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학생이죠. 그리고 아주 흔하다. 네. 지역차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계신 분들은 지방 상황 모를 수 있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서울, 수도권, 지방을 다 다녀본 이제 영어 강사로서 말씀드리면은 지방도 많이 그때 일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저기 멀리 갔다 오셨죠. 약간은 좀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도시나 가정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대하는 우선순위가 조금 다름을 느꼈어요. 이런 거죠. 지방에 예컨대 무슨 지역의 은어 축제다. 이런 게 열립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거의 학업이 올스톱 가서 이제 뭐 행사 요원 내지는 참여하는 건데 이런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고 그 지역에서는 이게 뭐 농번기 되면 동원됩니까 애들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하고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 힘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일주일 그쵸. 보름이 아이들이 동원되고 시험 보고 또 이런 행사들이 뭐 자꾸 열려요. 그리고 학원도 진짜 없어요 아예 그냥. 그리고 아예 없어요 아예. 학원을 제가 봤는데 예. 학원이 글쎄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 문제 난이도나 수준이나 네. 또 학원의 이런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아이의 학업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진지하게 공부하기에는 아직 좀 스타트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에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분명히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고 봤을 때는 아이가 그냥 뭐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게 그냥 아주 그냥 중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공부를 아직 안 해왔다. 그렇죠. 제대로 해본 적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 때 뭐 2주만 벼락치기 하면 90점 정도는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흔한 스토리죠. 이 정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 정도 딱 공부하고 받아드는 등급대가 보통 3, 4등급. 예, 내신으로 치면. 그리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아이가 뭐 그 선생님들이 어렵게 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는 아이의 착각이거나 아니 하는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올해 높고요. 중간고사는 전체적으로 네. 쉽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긴 한데 올해는 지금 특히. 수학이나 영어는 90점 이상이니까 뭐 잘하면 뭐 영어는 거의 99점이에요. 이건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았나? 그래서 일단 1등급 확실할 것 같고 수학도 거의 2등급은 나올 텐데 나머지는 거의 3, 4등급 대 원점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반에서 2, 3등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뭐 나중에 성적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충 지금 첫 번째 성적표는 영어 수학을 빼면 3, 4등급대. 예, 그리고 중학교 때 학습 패턴은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학원 도움 받을 길도 조금 없어 보이고 주변에 학원 선택권이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도 뭐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요즘 말만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중학교 때 조금 공부하다가 예, 고등학교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프로님이 이런 것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시험이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랑 뭐가 다릅니까? 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양이 늘어나고 질이 어려워집니다. 양이 얼마나 늘어나나 근데? 진짜로?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적게는 2-3배, 많게는 5배, 10배까지 한 과목당 그렇죠. 이 정도 학습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라는 마음을 먹고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재수 삼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저도 체감으로는 최소한 3배 공부 분량, 시험 범위 분량이나 외워야 될 내용이나 그리고 좀 난이도적인 걸 고려한다면 거의 한 3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2배에서 3배. 중학교 때 학습량이나 학습의 난이도에 비한다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까 보니까 갑자기 막 시험 한 번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예. 그 가장 큰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는 네. 배운 내용만 정확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 딱 범위 있는 내용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부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교육 과정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 그 위에 이제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 위에 그렇죠. 덧붙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이 없잖아요. 네. 진짜 장난이에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어렵고 기초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제 아이들이 3, 4등급, 4, 5등급 점수대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한 중상위권 하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 보통 한 3, 4등급 찍다가 무너졌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제자리로 찾아갔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 등급은 4% 11% 이상으로 끊기잖아요. 근데 네. 중학교는 ABC가 있기 때문에 그 네. A 속에서도 사실은 3, 4등급이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아. 네. 그냥 사실은 그렇죠. A로 포장했던 것뿐이지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자리로 아니, 찾아가는 선생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가 만날 다 90점은 넘었어요. 평균 점수가. 무슨 말씀을 또 그래 하는겨. 90점도 포장이고 제자리로 찾아간 겁니다. 제자리로 찾아갔다. 왜 그렇게 네. 판정하신 겁니까? 판정할 건 없고 이렇게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판정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성적표는 믿을 끼면 된다. 저는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뭐가 다르냐? 네. 내신이 뭐가 다르냐? 뭐 아까 양이다, 질이다 했는데 뭐 다 맞는 말이죠. 다 네네. 맞는 말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 단순함? 방법의 단순함. 무슨 그러니까 예를 뜻이죠? 들어서 중학교는 의원 내각제를 많이 배운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냥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의원 내각제가 뭔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럼 뭐래?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막 이럴 경우에는 총리가 어느 당에서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낸단 예. 말이에요. 다음 중 뭐 의원이 해산되는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중학교 막 비슷한 얘기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로 외우면 되고 학원 선생님들이 야! 요거선 이 개념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이거 외워. 그러면 딱딱딱 하니까 시간도 금방 걸리고 예. 그리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죠. 수능형 문제도 내고 또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학교 때 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펜타키 선생님 그리고 홍프로 선생님 두 분 다 똑같은 얘기 뭐 많이 해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펜타키 선생님은 얘는 지금 제자리를 찾아간 거다. 네. 예. 원래 사실은 그 정도의 실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이름 뭐였지? 소나무 77. 예, 소나무 77님께서 네. 지금 막 속이 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은 이런데 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뭐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전혀 감이 안 서니까. 지금 도움 받을 것도 없다. 음. 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 펜타키 상담 받으러 왔어. 일단은 뭐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없다고요? 그냥 저는 뭐 네.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수업 열심히 들어라. 학교 수업. 네. 그렇죠. 대신 노트 책에다가 열심히 해라. 요거 첫 번째 지켜야 될 거. 두 번째는 학원은 계속 보냅니다. 학원은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보내세요. 보내시고 대신 학원 안 가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습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자습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은지도 부모님이 딱 정해주세요. 네. 스케줄 아예 네. 짜서 박아버려라. 뭐 너 이 책 요때까지 뭐 공부 아니 뭐 그냥 기간까지 됐고 이 책 봐 자습 시간에 아니면 인강 이거 들어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아이 상황에 맞게. 아니, 상황에 맞게.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자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갖고요. 뭐 공부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원을 어디를 보낼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소나무 77님과 같은 고민이 발생하죠. 네. 학원도 없고 내가 괜히 얘를 시골에 보낸 거 아닌가 응.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 드는데 일단은 그렇게 학원은 보내시고 중요한 거는 학원도 안 가고 얘가 혼자 있고 자습할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 합니까? 어떻게? 그거는 알려주셔야죠. 이제 아이 상황에 맞게 고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강으로 시키세요 그냥. 인강 시키시고 네. 국영수 하시면 됩니다. 네, 인강 국영수 위주인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국어 수학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수학 그렇죠. 순서로. 네. 그래서 국영수 시키시면 되는 거 그냥 요 말씀이신 것 같고 홍프로님은 요 아이 어떻게 리드해 가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오늘 이거 자주 써먹네. 자, 질문이 잘못됐다. 고1 예. 우찌 공부시켜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어째 공부시켜야 되는지를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공부 방법론을 묻는 건데 단어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인가요? 이전에 그 이 이전에 아이는 공부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또 세게 나오네. 오늘 왜 이러지? 지금 이 시골에서 왜 이러? 이러면 오늘 내 뭐 먹고 캐릭터가 왔어요? 야. 아니 내 캐릭터 돈 주고 팔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시골 상황을. 예.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어. 그건 맞아. 왜냐면 이게 그 지역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건 맞아요. 학업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실은 전국 단위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경쟁력을 전투력을 학업 의지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말과 설득 그런 거보다는 좀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또 느끼감 뭐 준비한 거 있나? 주말에 예. 그 택배 상하차 알바가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거기 한 토일 그러니까 둘 다 못 가고 하루 가면 하루 쉬어야 돼요. 거기서 한 달간 4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엄마 나 택배 상하차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천에 하나인데 이제 보내고 나면은 아이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자, 엄마 내가 공부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 오늘 무리수를 많이 던지시는지. 근데 실제로 작정하고 나왔구만.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잠깐만, 되게 피곤한 일이 어디 있어가지고. 뭐 찾았죠? 뭐 어제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왔어 지금 예, 보니까. 어제 아니 무슨 귀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를 뭐 상하차를 시킵니까? 실제로 예. 고2 되는 제 가르쳤던 친구가 예. 집에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실제입니까 실제 이거? 일이에요.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엄마가 일 도와주고 오라고 가서 이제 일 도와주고 왔나 봐요. 뭐냐면은 땡볕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파가 나와 있는데 그 파를 뽑아서 파에 있는 흙을 좀 털어서 이게 묶는 일이었대요. 땡볕에 4시간 해야 되는데 아이가 2시간 하고 집으로 도망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공부가 나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 그리고 물론 이제 이대로 뭐 좀 변하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긴 했는데 3, 4개월 동안은 아무런 잔소리할 필요 없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그래요?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이제 들려줬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할 말을 좀 이걸 이런- 어떻게 받아야 그러니까 됩니까? 보통- 이거? 수습이 안 되나요? 네. 아니 펜타킬이 자꾸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제가 상하차를 가라 간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그런 얘기 한 적이 그 없는데요.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데 좀 네네. 극단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데 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 아이가 현실 인식 능력 그리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건 어쩌면 없다고 봐야죠.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예요. 그거를 깨뜨리기 위한 어떤 약간의 좀 극단적인 처방. 저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이제 잘못 먹은 거 아니죠? 네. 이게 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방 학생들 특히 이제 시골로 갈수록 학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학력이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역량이 예. 대도시 대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그 얘기지. 근데 어쨌든 예. 거기도 내신이 전교 1등이 있고 내신 2등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내신 1, 2등인 거지. 그냥 학력 때문에 내신 1, 네. 2등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야 너가 뭐 시골에 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도 이거밖에 못하는데 뭐 이렇게 물론 사실이긴 한데 네.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따야 되는 거잖아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전략적으로. 부모님께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일단은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뭐 심지어 비교과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막 얘가 고1인데 공부시켜야 되고 비교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신 공부를 네. 잘 세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갑자기 공부하는 애가 뭐 4주간 스포트를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계속 주고 그리고 내신 스포트를 안 하는 기간에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경험을 주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펜타이 선생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입시 전략적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 소나무 77님 말씀대로 완전 시골 촌 골짜기 지방이라면은 사실 수능 대비가 상당히 좀 힘들긴 힘들어요. 합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네. 대신 이런 지역일수록 내신에서는 또 그렇죠. 약간의 이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내년부터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또 네. 확대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등급. 지금 아이 성적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수학 영어가 1, 2등급 나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합치면 잘하면 2등급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목표는 2점 초반에서 2.5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입시 전략적으로는
내신 한 2등급 초중반 중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학생부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교과가 많이 늘어나니까 2등급 한 초중반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하면 상당히 갈 곳이 많다. 뭐 지방 거점 국립대도 갈 곳이 많고요. 예, 인서울권에서도 예, 뭐 내신도 내신이고 수능은 한 3등급 2개까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입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그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저도 이게 하는 게 저도 사실 저희도 그 펜타 교수님도 저희도 많이 갔잖아요. 저 완전 시골촌 골짜기 랩이 안 나오는 곳. 네. 많이 가서 일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지역일수록 홍프로님 의견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보다 공부 진짜 잘하는 애를 많이 못 본 거야. 전교일등을 제가 만났는데 되게 자부심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학력을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 학년에 10명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교일등 전교 1등인데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 좀 소위 말하는 대도시나 뭐 교육 특구 지역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양과 어느 정도 레벨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감이 없고 그쵸? 자기 실력도 조금 여기도 보면은 이 아이가 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사실 혼나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내가 이랬어. 이건 혼나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현실 인식은 좀 냉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로 좀 아이가 공부에 너무 좀 아직은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저는 뭐 택배 상하차 말고 또 없나요? 건설 현장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 받아주면 아버지가 뭐 건설 사장 아니면 이런 체험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생의 경험을 좀 넓혀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제가 공장에서 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정신력이 한 2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견문을 좀 넓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가. 그렇죠. 요거를 좀 이제 알려달라. 사실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런 얘기 하신 것 같고 저는 또 희망을 굳이 찾자면 학원 도움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영어가 9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아주 그냥 뭐 학업 역량이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억지든 뭐 반강제적으로든 이렇게 어느 정도 학습량을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나머지도 이럴 희망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맞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자, 그래서 지금 안 나온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국어, 사회, 역사는 다 7, 80점대예요. 과학까지. 이 과목들은 공통적으로 또 암기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이런 지방에서는 이런 학원들이 사실 없죠.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아이가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좀 같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니? 수학은 어떻게 잘 맞았니? 근데 넌 국어는 왜 이 모양이냐 한다면 그 둘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이점은 간단해요. 얘가 영어는 학원에서 시키니까 여러 번 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서 아마 제 추상컨대 국어나 뭐 사회 이런 거는 한 2번 봤을 거예요. 시험지 내용.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학원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점수 나왔다는 거는 절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일은 없고요. 이미 이 학원에서 이미 이 학교의 어떤 패턴을 다 맞습니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솔루션은 영어 공부하듯이 다른 과목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80점, 90점 이상 나온다고 좀 봐요. 아니면 그냥 영어 선생님한테 사회도 시켜달라고 하세요. 과학을. 그런 데는 많이 합니다. 지방에서는 보통 원장님이 전과목 다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전과목 다 받고 심지어 뭐 태권도에 심지어 뭐 어디 뭐 가족 여행도 데리고 가고 웅변 뭐 삼겹살도 같이 먹으러 데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난감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목표는 한 내신 2등급 초중반 정도. 저는 그 정도 충분히 학업 역량이 있다고 보고 영어나 수학 성적 이거 주요 과목인데 이건 잘 나왔잖아요. 그거 공부하듯이 나머지 과목들도 좀 아마 반복 횟수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준비도 2주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아이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시험 준비는 최소 4주 전부터 하는 겁니다. 왜?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4주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양을 늘리고 국어나 사회 같은 암기 과목들도 반복해서 보는 횟수를 지금보다 2배 정도만 늘려주시면 아마 한두 번 봤을 겁니다. 100%. 최소 3-4번 이상, 많게는 5번 이상만 봐주시면 제 생각에는 뭐 해볼만 하겠다. 뭐라고 한다고 볼까요?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사실 자습 시간을 만들어두고 정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너 사회해, 예. 과학해 이렇게. 예. 그래서 평소에는 아예 고정으로 한 3시간 정도 네. 이상은 어디선 뭐 독서실이든 네. 뭐 이런 학교 자습실이든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정해주시고 과목도 정해주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국영수 예, 그대로 고정해서 박아주시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입시. 예. 답이 됐나? 뭐 답변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 고등학교 1학년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니까요. 그래도 수학 영어가 90점대라는 거 거기서 희망을 찾으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거는 90점이 나왔나 요걸 연구하셔서 좀 방법을 찾아보시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